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시시였습니다. 2018학년도 9월 질문사항 뭐 있습니까? 11번. 그림 가나다는 우리나라 지질 명소를 나타낸 지역이었습니다. 가 백령도 해놨네요. 여기가 아무래도 산 캄브리아 때의 변성암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되겠죠. 나 한탄강 해놨는데요. 여기에 주상절리가 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상절리라는 것은 화산암에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화산암은 기본적으로 신생될 겁니다. 다음은 북한산의 인수봉이 나왔습니다. 요거 화강암 돔이라고 불러주는 건데요. 요거 화강암입니다. 신성암이죠. 그래서 북한산 인수봉 요놈 자체가 판상절리를 넘어서 화강암 돔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이 화강암은 중생될 겁니다. 이런 기본 지식에 의거해서 질문사항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낮은 압력에서 생성된 것이 가입니까 했어요. 압력 가지고선 아무래도 나가 되겠죠. 요 변성암 중에 요놈이 아마 주로 규암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광역 변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놈입니다. 높은 압력이 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압력이 필요한 곳은 나 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다보다 먼저 만드신 겁니까 했어요. 신생일 거니까 가장 나중에 만드신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리가 있으면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각종 풍화작용이 좀 더 심화되겠습니다. 침식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11번 했었고요. 또 다른 질문? 14번 문제요. 그림 가나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표층 해류의 평년 속도를 나타냈고요. 나는 엘니뇨 또는 라냐가 관측되는 시기 어느 표층 해류의 속도를 보려고 합니다. 가가 평년이랬죠. 나를 봤는데요. 이 A 해역이 어디입니까 하면 동태평양이잖아요. 근데 평균 속도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오고 있죠. 원래는 이렇게 갔던 것이. 이해됐습니까? 라니나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갔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나는 엘니뇨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에서 A 해역 동태평양 엘니뇨 상황이 되니까 해변은 평균보다 약하죠. 해수면은 뜨거운 물이 제대로 안 가다 보니까 평균보다 높아졌지요. 평균 수온 역시 마찬가지. 뜨거운 물을 제대로 서태평양 안 보냈잖아요. 동태평양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표층수의 평균 수온보다 높은 엘니뇨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이요? 9번 문제요. 그림 다음은 정장석을 포함한 기반암에서 생성된 성숙한 통의 각 층을 나타낼 지호였습니다. ABC는 심토, 표토, 모질물 중에 하나잖아 했습니다. 결국엔 기반암이 풍화되어서 모질물을 만들고 또 풍화되어서 표토를 만들고 이 표토 중에 산화철이라든지 점토 성분들이 내려와서 심토를 만드는 이런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주로 기반암의 조각들로 이루어졌다. 모질물이죠. B는 산화철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데 심토가 B가 되겠네요. 생명활동이 활발한 것은 표토 쪽이죠. 그래서
정장석의 함량은 했습니다. 기반함보다는 A에서 많아졌습니까? 했어요. 정장석을 포함한 기반함이 풍화되어서 모질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지? A에서 더 많아졌다? 정장석, 장석 종류는 이게 뭐 풍화됐을 거니까 A보다 많아졌다고 볼 수는 없죠. 현재 B의 생성은 화성보다 지구에서 활발합니까? 했어요. 예, 심토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당연히 화학적 풍화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더 이상 뭐 화학적 풍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활발하다 맞죠? 점토 광물의 비율은 C에서 가장 높았습니까? 예, C는 표토잖아. 심토에서 점토 광물의 성분이 많다 했죠. 이해됐어요? 네.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8번. 8번 문제요. 8번 스모그의 발생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모그는 LA형 스모그와 런던형 스모그로 구분할 수 있죠. LA형 스모그는 다른 이름으로 광화학 스모그라는 이름을 쓰고요. 런던형 스모그는 광화 스모그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가는 플라스크 안에 산소를 적당량 주입시키고 자외선 발생기를 켰어요. 그리고 나에서 추가적으로 탄화수소 빛을 넣었더니 뿌연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광학 스모그, 이건 UV 자외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발생했던 거 보니까 이 놈은 LA형 스모그, 광학 스모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을 통해서 산소가 반응하고 그래서 오존이 발생했습니다. 나의 뿌연 연기는 런던형이 아니라 LA형 스모그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면 LA형 스모그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또 다시 뭐 해볼까요? 15번. 예. 15번 태양 흑점 위치를 이용해서 태양의 자전 주기를 구하려고 하는 탐구래요. 하겠습니다. 흑점 관측자를 조사해서 흑점 AB 위치를 24시간 경우 원에 표시해봤습니다. 반원 A에서 A7을 표시했고요. 각도를 측정해봤어요. 태양의 자전 주기를 계산하겠고요. B에 대해서 똑같이 해봤습니다. 태양 흑점은 아무래도 저위도의 놈이 빨리 움직이고 고위도 쪽은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차등 자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A가 90도 돌린다라고 했을 때 B는 90보다는 더 많이 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단면도에서 A6O, A7이 A0O, A1보다 더 크다. 지금 단면도에서 움직인 것 말입니다. 단면도에서 움직인 것은 A0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되겠나요? 그래서 단면도에서의 각도는 서로 같다 해야 되겠죠? 정면도에서야 이쪽에서 오면 별로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면도에서는 같은 각도로 갖고 움직였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다음 동그라미 기억 태양의 자전 주기를 물었는데요. 했습니다. 지금 A0에서 하루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에 90도를 갔으니까 한 바퀴 다 도는 태양의 자전 주기는 28일 기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됐나요? A가 이렇게 가는 게 28일 동안 갔고요. B는 좀 더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B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각도는 90보다는 더 커야 되겠습니다. 태양은 저위도의 흑점이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차등 자전을 본다고요. 이래서
그래서 차량 자전을 통해서 태양의 표면이 딱딱한 고체는 아니야. 기체 성분이다. 오바더한다면 플라즈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 있죠. 되나요? 다른 질문 됐거든요.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뭐? 18번. 어, 18번. 행성 A, B, C가 공전하는 모습인데요. A는 A에서 A'까지 공전 동안 전체 궤도 면적의 2분의 1을 돌았고요. 반절 돌았고요. B는 B에서 B' 동안 전체 궤도 면적의 16분의 1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C는 54분의 1을 쓸고 왔습니다. 그래서 A가 전체 면적의 절반을 쓸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위치에서 A의 위치에서 A'이 아니라 다시 원래 A까지 되돌아온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A는 공전 주기가 1년이라고 쓰겠습니다. B는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쓰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8년짜리가 되겠죠. C는 54분의 1의 2배만큼 쓰고 왔으니까 27년짜리의 공전 주기를 보게 됩니다. 공전 주기하고 공전 궤도의 장 반지름과의 관계는 잘 알다시피 T제곱은 R3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게 1AU였다면 요놈은 4AU짜리, 이거는 9AU짜리가 됩니다. 우리가 케플러 제3법칙 하면서 정수단이 떨어질 건 몇 개 없다면서 이렇게 매번 소개했던 그런 놈이네요. 그래서 A를 지구로 삼고 B와 C를 지구보다 외행성으로 삼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가 1회 공전할 동안 27년 동안 A는 27회 공전했죠. 되겠습니까? B와 C의 공전궤도 장반지름의 B는 4대 9입니다. B에서 관측한 A와 C의 시직경은 B보다 B'에서 더 크다? B 입장에서 B가 여기가 B가 있었죠. 됐습니까? A가 이쪽이 A고 이쪽이 A'인 것 같은데요.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A' 될 때 여기에 B'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 B' 사이의 간격이 작으니까 B'에서 좀 더 크게 되겠고요. 그리고 C도 C' 갈 때 뭐 좀 거리가 더 가까워졌죠. B'에서 C'으로 온 게 좀 더 거리가 가깝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BC 거리보다 B'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좀 더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또 다른 질문 해봅시다. 뭡니까? 더 없어요? 진짜요? 20분 다 풀었냐? 지금 몇 시야? 18분이요. 아, 이것들이 수업 끝내려고 질문도 안 하고 있는 거지. 20분 풀었어요? 포기? 20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일몰 직후 해가 서쪽에 딱 진 직후
우리나라에서 남쪽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해놨네요.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쪽이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P와 Q는 황도와 천구의 적도를 순서 없이 나열했답니다. 점수로 된 게 그리고 실수로 된 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A는 금성과 목성 중에 하나라고 해놨습니다. 관측자가 남쪽으로 봤으면 이쪽이 서쪽 하늘이에요. 되겠습니까? 자세히 해봅시다. 해가 진 직후에 금성이 동쪽 방 쪽에 보일 리가 만무하죠. 해가 진 직후에 보이는 금성이라면 동방이었겠고 해 진 뒤에 서쪽 하늘 쪽에 금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A는 목성입니다. 그리고 행성은 황도 근처에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Q라고 되어 있는 게 천구의 적도가 되고 이놈은 황도가 P가 됩니다. 태양은 이쪽에 지평선 이제 막진 상황입니다. 태양의 저기는 플러스 저기였네요. 어디 됐습니까? 됐나? 이때 금성과 목성, 지평선이 모두 떠 있었다 했고 금성은 최대 이각이 있었습니다. 해진 뒤에 최대 이각 대략 한 45도 정도, 48도 정도의 비너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황도였겠고요. 어디 됐습니까? X점은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쪽이 있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다 만나는 여기는 추분점이 되죠. 태양은 황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어느 손으로 움직였지? 오른손이야? 플러스 쪽이 있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다 만나는 추분점이 X라고 되어 있는 점이에요. 관측 시기는 11월이 될 수가 없죠. 태양이 플러스 쪽에 있었잖아요. 일주일 후에 A의 남중 고도는 증가합니까? 목성이 해진 뒤에 지평선 근처에 있습니다. 충의 위치에 있습니다. 역행합니다. 역행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랬어? 역행합니다. 역행하니까 조금 더 저기가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조금 더 커지겠습니다. 남중고도가 올라갈 것 같네요. 일주일 후 금성과 지구 사이 거리는 했습니다. 지금 금성이 동방 최대가 있잖아요. 동방이 있다면서 어쨌든 지구 쪽으로 점점점 다가오는 거니까 지구 사이 거리는 감소하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천체 문제 이런 쪽도 몇 개 안 되는 그 기본 개념 갖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억지라고요? 잘 맞춰요 애들이. 수능에 대한 질문은 타 캠퍼스에서 수업하고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도 풀어놓을 수 있도록. 알겠어?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2019학년도로 되어 있는 거, 2018년도에 실시했던 거 풀어올 수 있도록. 알겠어? 맞추죠.